수학 탐정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문제풀이 대신에 오랜만에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 시에 다양한 풀이를 아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두 문제 풀이라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을 여기 보이시죠? 자신의 실력이 상위권이고 여러가지 풀이를 머릿속에서 처리할 줄 알면 이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메타인지 능력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이 아니거나 여러가지 풀이를 처리하는 요령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인 풀이 한두 개를 먼저 익힌 후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익혀라. 이것이 제 정문적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여러가지 풀이를 공부하는 학생을 저 두 가지 요소, 즉 상위권이고 메타인지 능력이 충분한 학생으로 정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권에 대한 요 명확한 개념도 정문적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상위권은 1등급 이상이다. 4% 이내의 학생을 두고 하는 학생입니다. 1등급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면 아직 개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풀이를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을 왜 같이 갖춘 학생이 공부하기를 권하냐면, 여러 개의 풀이를 볼 때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 이거는 이 단원에 맞는 풀이,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벗어났지만 교과서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일단은 수학 공부할 때 혼란이 없고 수학 문제의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상위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구분에 대한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풀이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러면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적인 풀이 한두 개를 먼저 익힌 후에, 기본적인 풀이라는 것은 그 단원에 맞는 풀이이거나 출제자가 원래 의도했던 풀이 있죠. 보통 이거를 정석풀이라고 합니다. 정석 같은 책에 보면은 정석풀이라고 되어 있는 먼저 익혀야 될 풀이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익힌 후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익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석이라고 모두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정석풀이보다 꼼수가 더 좋고 쉽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문제로 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문제를 통해서 제가 다양한 풀이를 공부하는 학생은 어떤 점에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29번입니다. 여기에 흔한 풀이 노가다 줄이기, 점화식을 이용한 풀이, 또 생성함수를 이용한 KMO식 풀이, 총 4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먼저 흔한 풀이는, 이거는 진짜 교과서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풀이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묶은 다음에 나머지가 같은 것을 짝지어서 빼는 풀이로서 보통 학생들이 떠올릴 수 있는 풀이입니다. 우선 출제자의 의도도 아마 이렇게 풀라고는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디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1번과 큰 맥락은 같지만 차이점이, 이 6이라는 숫자는 F4에서 가질 수 없는 건데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모든 순서상에 대해서 F4의 원소가 두 개씩 존재를 하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추가된 6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빼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이 흔한 풀이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노가다가 줄어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아, 요거는 시험 때 생각 안 나니까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더 비판적으로 요게 그 흔한 풀이기는 하지만 요게 그렇다고 해서 교과 과정을 조금 응용한 건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요거를 공부하면서 공부하시겠습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그러니까 흔한 풀이는 사실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 풀이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발전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 놓기를 권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엑기스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풀이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그 엑기스를 이렇게 뽑아냈다면은 이게 다양하게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내가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번 노가다를 줄이는 풀이 같은 경우는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흔한 풀이만 알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덜 들여도 되는데 괜히 이런데 에너지를 쏟아서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노가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의 범위도 확장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저만식 같은 풀이에는 말 그대로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문가적인 풀이입니다. 근데 요런 풀이를 익히실 때는 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면은 되게 편리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진짜 상위권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마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물론 교육 과정에서도 빠졌지만 요거는 충분한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야 익혀지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이는 실력이 되는 학생만 좀 건드릴 것을 권하고요. 실력에 따라서 이 수준이 되었을 때 사실 익혀야 되는 풀이입니다. 세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네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생성함수. 이거 굉장히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x세제곱이 1인 흑원을 오메가라고 해서 요거를 넘기고 인수분해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다음에 요 함수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1, 2, 3, 4, 5 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F4를 뺀다는 것을 이제 마이너스 석으로 바꾸어 가지고 결국은 요 세식을 이용을 해서 실수 부분이 되겠죠. 3의 배수가 되면 실수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용을 한 풀이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 중에서 최고급 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 증명했을 때 여러분은 우선 1등급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처음에 제가 1등급 학생들이라면 먼저 구분이 될 거예요. 아, 요거는 의도는 이건데 이거를 좀 더 노가다를 줄이는 방법이 추가시켜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게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알아두기보다는 요거를 알아놔야 되는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직감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요거를
세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요게 분명히 풀이를 이해해요.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훈련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 훈련량도 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말은 되는데 이게 요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구나. 딱딱 이렇게 구분을 해버릴 줄 아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풀이를 공부하셔도 돼요. 상위권들이 뭘 잘하냐면은 바로 이런 구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네 가지 풀이를 모두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따른 성격을 이미 다 파악을 했으니까. 근데 요거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풀이를 공부를 해버리면은 네, 독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